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프닝벨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0시를 조금 넘는 시간 오프닝벨 2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그리고 보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조금 보합세라도 좀 마무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달러가 네네. 올라가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글쎄 뭐 여기 환율 영향도 있는데 네. 일단 이제 미국의 어떤 인플레 그런 이제 저희 막 우려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미국에서 5월 소비자 물가 발표 그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상이 한 2% 정도 초반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S&P 지수가 아마 또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장 초반에. 다음 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수도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아마 초반에 한번 오늘은 뭐 조정이 오히려 좀 좋다고 보고요. 아마 진짜 우리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좀 시원하게 뚫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간에서 또 증권가에서 보니까 3,420포인트 선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런 분석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의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신고가 돌파하면 뭐 3,400이 아니라 뭐 3,500, 4,000도 예측하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숫자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얘기하면 그대로 안 가니까 그냥 네. 오른다 생각하고 네. 뭐 3,400에 가든 500에 가든 덤덤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지 지수를 딱 지정해서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대로 안 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저희는 지수를 지정하지 않고 네,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첫째 주죠. 6월 네. 첫째 주 금요일인데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장 또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아까 전만 해도 정말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는데 또 조금씩 회복을 하나 싶은 느낌입니다. 코스피 다시 0.63% 내림세 기록하면서 3,226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0.39% 하락하며 98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들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36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4,400억 원 가까운 물량 금융투자 위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템을 타서 4,6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697억 원, 기관들이 275억 원 각각 매도 우위, 여기에 개인들은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냅니다. SK하이닉스 특히 1.5%대까지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1.8% 하락불, LG화학은 현재 0.9%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카카오가 오늘도 2.3%대까지 시세 많이 밀리면서 123,500원에 3,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에서 현대차 오늘 힘내면서 0.63%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 SDI와 셀트리온도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또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0.9%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비엠이 0.62%, 펄어비스 0.34%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CJ E&M도 1.7%대까지 시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6만 5,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여기 SK머티리얼즈와 시젠도 함께 1%가 넘는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2%가 넘는 지금 하락불 켜내면서 7만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백신 여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 도입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도입 강한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가 20% 급등세 보여줬고요. 케어랩스가 4.3%대, SGA 솔루션즈가 그 사이에 상한가를 진입합니다. 1,985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크래프트도 함께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육계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에서 이제 조류 독감이 인체 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림이 2.9%, 지금 동우팜 투테이블이 0.69%, 체리브로가 9%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나라는 이런 강한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6%, 대우조선해양 지금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한진중공업도 함께 2%대 강세 속에 8,7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백신 여권 관련주, 그다음에 네, 더위가 다가와서 그런가요? 육계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말씀해주신 삼성중공업이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바로 또 매수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소리를 뭐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단 기술주들이 한 1%, 나스닥 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농업 그 고용 관련 지수가 좋게 나옴으로써 일단은 인플레 우려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또 미국 시장도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외국인이 오늘 어떤 뭐 순매도 규모가 이렇게 아직은 크질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선물도 지금 뭐 아침에 4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뭐 2조 원 정도 일단은 순매수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늘 조정 자체가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후 들어서도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음 주에 이제 6월 10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5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영향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 초반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S&P 지수는 급등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떨 거냐해서 우리나라 이제 네.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제 세계 증시 자체가 이제 동저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도 아마 S&P 지수가 오른다면은 결국엔 덩달아서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되면서 아마 다음 주 초 한번 저는 아마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또 삼성중공업 일부 수입 매도하셨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후에 또 반등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빙그레, 네. 빙그레가 지금 이제 역시 이제 계절에 6월 달에는 어쩌면 이제 빙그레라는 그런 아이스크림, 그렇죠. 빙가류가 오르는데 이제 빙그레 자체가 이제 가정용의 대용량 그런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혜태 음료 아이스크림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롯데하고 빙그레, 그러니까 롯데가 거의 한 40%대 후반대 점유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이제 빙그레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 혜태 음료 포함해서 되는데 과연 이제 빙그레가 롯데를 이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하나그룹이 이런 경쟁 업체가 약해요. 옛날에 이제 빙그레가 네. 전에 그 퍼머스타라는 게 있었어. 퍼머스트. 그런가요? 그게 이제 원래 네. 빙그레에서 인수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덴마크인가 어디 이제 유럽의 아이스크림 회사가 가지고 그때 분명히 이제 빙그레가 이제 혜태나 이걸 앞서서 1위를 갈 줄 알았는데 네. 역시 그때 보니까 마케팅이 약하다 보니까
그 흐지부지 돼가지고 결국은 그걸 업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이런 어떤 뭐 방산이라는 이런 쪽 강할지 몰라도 우리 가정에 좀 이런 아이스크림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약한 면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최근에 하나가 이제 2세 경영이 되면서 3세 경영이죠. 3세죠. 네. 뭔가 좀 제대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또 방송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잠깐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요게 제가 이제 월별로 테마주를 이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캡처를 한 건데 이제 지금 6월이니까 이제 좋습니다. 6월 보시면 이제 메뉴에 보시면 에어컨, 냉방기 관련주가 있거든요. 네. 보시면 뭐 위니아, 딤체, 에센테크, 파세코, SCD, 위닉스, 크리나 사이언스, 신일전자, BMT, 롯데하이마트, SP죠. 그래서 뭐 아는 종목도 있고 네. 이제 모르는 종목도 있는데 뭐 하이마트는 일단은 이런 가전 제품이 많이 팔릴 테니까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신일전자는 이제 선풍기 만드는 회사인데 아. 회사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아하. 신일전기 그렇게 아시면 네. 되고 뭐 위니아, 딤체라, 위닉스 뭐 이런 종목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좌측 아래로 보시면 이제 빙가리 아이스크림 관련제 네. 가지고 그렇죠. 이제 빙글의 롯데푸드, 롯데제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태풍 장마 관련주 이제 태풍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마라든가. 네, 중요합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인선 ENT, 코엔텍, TI홀딩스, SKIS 네. 동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농약 비료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비, 경영, 동방아그로, 남해학 이런 종목도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우리 2부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네. 우리 요 내경제 TV에 이메일 주소를 주신다면은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마치고 또 자료 받는 대로 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외경제 TV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프닝벨 2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님께서 제시하는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좋은 또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소통하는 채널 내외경제TV의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네, 이슈킹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늘상 하던 대로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항상 이제 제가 이게 목요일만 되면은 네. 이제 좀 약간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락률 종목들은 사실 뉴스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유를 찾는데 물론 상승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이면 한 종목 찾는데 네. 이 하락률은 거의 뭐 3분, 5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름대로 제가 또 이제 사유를 써야 되는데 네. 어떤 때는 이제 사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솔직하게 대충 모른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수급을 네. 보고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네. 뭐 수급이라는 게 항상 뭐 맞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아하.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려운 점을 특히 이제 뭐 급등장에서 하락 종목 찾는 거는 어렵죠. 진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31일 날, 네. 30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일단은 KD라는 종목이 이제 거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거 대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 우선 공모 원래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제3자 배정이면 그래도 좀 난데 네. 이제 주주를 상대로 한다는 건 좀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재무 비율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아마 투자자들이 쉽게 아마 새롭게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악재로 좀 반영되는 게 많아서 하한가를 이룩했는데 일단은 뭐 230억 규모의 일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뭐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보시면 이제 채무상환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보더라도 뭐 채무상환 하는데 과연 주주들이 동조를 할지 그게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역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M2N은 이제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라젠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인수 발표 나와서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신라젠 주식 1,875만 주를 600억 원에 취득을 하면서 네. 일단은 취득을 하게 되면 M2N의 지분율이 네. 20.8%가 돼서 일단 제일 제주도가 되면서 이제 신라젠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아마 취득 예정에는 또 7월 15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네. 이때까지도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MTN이 과연 이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있다 하더라도 또 아마 기존의 또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금 사정이 또 꼬이다 보면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7월 15일까지는 일단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엑센시큐어는 5월 20일부터 약 열흘 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X 홀딩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LG그룹에서 이제 분사가 됐는데 아마 분할 이슈 지주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이제 동시에 또 하락을 했는데 특히 네.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 종목이 또 공매도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하루 만에 거의 뭐 6만 주 정도 늘어나서 일단은 공매도에 타켓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이제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에코프로 HN 해가지고 기업 분할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기업 분할이 되면서 재상장을 했는데 이틀째 외국인하고 기관의 일단 대량 매도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APS홀딩스는 최근에 급등 후에 일단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탑 리츠, 뭐 리츠 최근에 뭐 좀 인기가 좀 살아나는 이런 테마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아마 정세균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네. 정세균 후보가 약간 요새 좀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로 일단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리츠들은 뭐 K타 리츠뿐만 아니라 다른 리츠들도 일단은 계속 관심을 좀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츠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에 아마 참여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ST라는 종목은 최근 급등에 따른 이제 급락이 있었고요. AT는 인베스트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이제 오르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비트코인이 주말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네네. 동반 하락하면서 이 종목도 이제 외국이나 투신의 대량 매도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KD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 회사는 이제 건설 사업과 전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몰드 사업 자체는 또 2018년에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또한 주택 부문은 일단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분야인데 일단은 경기 회복과 어떤 금융산업의 안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어떤 부문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일단은 직접 어떤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을 하거나 또한 동 건축물에 대한 수주로서 어떤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 바란동 KD 아람채 브랜드가 아람채거든요. 꾸준한 어떤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규모 일단은 적자가 발생해서 2019년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1년 만에 적자로 전환을 해서 일단 이날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5월 31일 날 하한가를 했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는 약 30분 정도 올랐는데 네. 일단은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일단은 차트도 보시면은 2,935원 4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서 지금은 거의 네. 절반 수준은 1,420원대에서 일단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 종목도 만약에 증자가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MTN. 이 회사는 원래 이런 바이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고요. 일단 철강 관련 이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틸 드럼을 제조 판매하고 그다음에 철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97년에 일단은 상장이 된 회사인데 일단 스틸 드럼이란 뭐냐? 아마 석유화학 제품을 포장하는 일단은 철강제 포장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이 화랑일 때는 이 종목도 같이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 M10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IOS 인증을 획득한 표준 규격 제품으로서 한국 성급이라는 국가 검사 기관을 거쳐서 일단은 불량질 제로 일단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년에 아마 적자 전환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일단은 신라젠을 인수함으로써 아마 이제 바이오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수급으로 봐서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큰 이슈는 없지만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28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27일은 대량 매수를 했는데 또 28일은 대량 매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네. 대량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살 때는 좀 오르고 팔 때는 이제 하락하는. 그러나 이제 28일 날 별로 빠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31일 날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까지도 아마 33,000원 갔던 주식이 거의 10,000원 정도 하락해서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23,000원, 4,000원대에서 지지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뭐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그 아래 20,000원 이하로 갈지는 아직은 이제 방향성이 네. 확실치 않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MTL 액션 봤고요. 스퀘어는 일단은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국 블레이드, 그다음에 블레이드 2 카카오 이런 게 있는데 뭐 동사가 이러한 개발한 이 어떤 그 상품에 있어서는 이제 퍼블리싱 업체인 4시 33분을 통해서 네. 일단 구글의 플랫폼에서 일단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콘솔 게임 블레이드 2는 블레이드 2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서 2019년에 일단은 북미와 유럽에 출시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점차 일단은 네.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은 네. 뭐 5월 21일부터 보시면은 상승을 계속했거든요. 4,000원대 초반에서 거의 뭐 6,400원까지도 28일 날 기록을 했었는데 네. 31일 날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대량 매도로 인해서 아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의 한 13% 정도 하락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하락률 상위에 올랐는데 주가 보시면 거의 뭐 2,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4배 올랐거든요. 거의 한 달 보름 사이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5월 31일 날 일단은 이제 윗골이 달고 급등을 하다가 네. 급등하다 갑자기 이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날은 좀 아마 뭐 충격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LX 홀딩스는 이제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죠. 그래서 5월 27일 날 아마 재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LG의 어떤 사업 회사 중 LG 상사, LG 하우시스, 네. LG MMA, 실리콘 옥수를 이제 보유하는 일단은 지주 회사가 되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종속 회사들이 아마 주가 자체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 회사의 어떤 그 별도 기준 아마 신선의 매출액이 4.42%, 아마 영업이익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홀딩스 이제 5월 31일 날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약 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일단은 회복세를 못하고 있고 한 10,000원대 초반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외국인이라든가 투신 연기금이 거의 뭐 매일 일단 팔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약세 흐름을 보이겠는데 네. 아마 이런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언제 다시 순매수로 해서 크게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5번째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이제 삼원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름을 아마 테라사이언스로 일단은 변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단조품, 유압용관 이음새 제조, 그러니까 이제 밸브류 관련해서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등을 영위하는 뭐 이런 회사가 되는데 또한 이제 2차 전지 응급제 제조를 판매하는 테라토코네스라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고압력 일단은 유압 간이음새는 굴삭기, 로우더, 크레인과 같은 건설 중장비, 지게차, 덤프트럭 같은 산업용 차용에 일단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2019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일단은 적자를 일단은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를 했죠. 기타법인. 그래서 기타법인이 계속 매도를 그때 하고 있었고 또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이서 주가가 2,37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000원대 거의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어떤 모멘텀은 아마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로 넘어가서 일단은 IM이라는 종목, 이제 강 모듈 제품 생산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락을 반전했는데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또 5일 연속 하락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보니까는 전환사채가 계속 상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수급에 일단은 불균형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강진인텍 역시 아마 유상증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또 급등을 했는데 이제 반락이 됐고요. 아마 사모펀드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K탑리츠 아까 5월 31일도 말씀드렸죠. 아마 정세균 관련주인데 외국인들이 지속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최대 주주 및 특별 관계자들이 일단 처분을 함으로써 일단은 뭐 대주주가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오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급등했다는 반락인데 최근에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에 대한 기대감 때서 상승을 했었는데 아마 사모펀드가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이날은 약 9%대 하락을 시현을 했습니다. 네. 남양유업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외국인의 또 매도로 해가지고 이제 반락을 했는데 아마 오른 이유는 아시겠지만 네. 한행컴퍼니의 그렇죠.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일단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제약은 또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또 빠졌는데 외국인하고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환사채가 어떤 평가 손실이 났다 해서 아마 이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이 회사는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중앙학회에서 6월 6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마 최장암 3상 임상 결과를 공개하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급등세를 시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STO는 최근에 이제 의류업 테마로 상승을 했는데 보면 이제 포멀 STCO라는 어떤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로 라운지, 코디 갤러리 이런 이제 어떤 브랜드를 가진 업체인데 최근에 일단은 이제 의류업 테마가 오름으로서 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급등에 따른 어떤 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신이 일단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이 STO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토즈 소프트는 최근 이제 5거래일 일단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아마 상승에 따른 이제 하락이 불가피해 보였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위메이드하고 아마 우리 그 미래의 전설 2 가지고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떤 때는 위메이드가 유리하고 어떤 때는 액토즈 소프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소송 이슈에 따라서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서로 아마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어떤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혜연 제약은 최근에 우리 정부가 mRNA 백신을 개발해서 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 네. 아마 기타 금융의 어떤 대량 매도를 일단은 하락세를 시현을 했고요. 아마 강진실업은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최근에 급등을 해서 일단은 반락이 되었고 근데 외국인의 일단은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일단 IM은 전자 제품에 적용되는 강 모델 부품을 일단 판매하고 있고요. 사업 부문은 옵티컬, 그다음에 모바일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6개 회사가 일단은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회사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아마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화되면서 아마 제품 수요가 감소를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가 5G 폰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증가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가 자체가 좀 이날은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자체가 계속 적자를 일단 면치 못하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이 종목이 일단은 6월 1일 날 크게 빠졌죠. 약 23% 빠졌는데 네. 아마 주가도 거의 2,200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거의 아마 고점 대비 한 30-40%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자체가 이제 거의 뭐 급락을 했죠. 거의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세를 유지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RSI가 이제 저수지에서 나왔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마 또 상승세가 조금이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강진인텍은 아마 이제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일단은 올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급등을 하면서 아마 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일단은 대량 매도를 했는데 아마 사모펀드가 매도하는 거 봐서는 아마 유상증자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회사는 일단은 국내
시트 히트 물량의 어떤 90% 이상을 공급하는데 우리 보시면 이제 요새 자동차에 겨울에 오면 다 히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에 일단 물량 9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적도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보면은 이제 흑자를 이제 기록하는 회사가 되겠고 주가 자체도 뭐 4,200원대에서 꾸준히 4,800원 요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제 6월 1일 날은 일단 하락세 보면은 이제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하락을 했는데 주가 자체는 아직 4,000원대 초반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은 상승을 텐데 지금 이런 종목은 밑에 보시면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출렁일 때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이평선이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이런 시점에 아마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리츠는 아시겠지만 뭐 임대 수익을 일단은 우리 투자자에게 주는 이런 상품이 리츠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리츠는 결국에는 아마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 자산운용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보면은 우리 그 부동산 펀드는 일반 투신사에서 운영을 하고 네. 리츠는 이제 별도의 또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리츠는 근데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가 이제 서로 그 소관부서가 틀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리츠는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관련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이제 기재부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통합이 되면 좋을 텐데 네. 절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츠 일단 부동산 펀드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아마 이날 6월 1일 날 빠진 이유는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하락한 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게 있고요. 차트도 일단은 1,900원대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이제 6호백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역시 이제 물리나 화학, 생물학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2017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원래는 이 회사가 그 유비콜이라고 이제 콜레라 백신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수탁해서 연구 아마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 관련 백신을 개발한다 가지고 주가가 일단 상승세를 시현했었는데 이날은 일단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보면은 약물 전달 플랫폼 이러한 어떤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POP 바이오톡스에 일단은 또 36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아마 이 회사도 역시 이제 2019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역시 바이오 사업에 일단은 발을 들임으로써 일단 작년에 적자를 면치를 못했는데 당기 순이익이 무려 600억을 순실을 기록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어떤 회사 어떤 내용 자체는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뭐 4만 원대, 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6월 1일 날은 보시다시피 사모펀드하고 내외국인 해가지고 일단은 이 주체들이 많이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휴유증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자체가 이제는 차트는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21선을 한번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수 있지만 이런 차트 모양이 대부분이 추가 하락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만 원대까지도 아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남양유업은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유수의 일단은 뭐 우유, 분유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제품은 뭐 우유, GT, 아인슈타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어떤 남양유업이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로 인해 가지고 영업에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그 불매 운동도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영권이 이제 넘어갔는데 일단은 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역시 보시면은 5월 28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31일 날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는데 6월 1일 날은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그 위에는 일단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6월 1일 날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투시는 이날 뭐 대량 매수 들어왔는데 사모펀드랑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개인이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가 일단은 뭐 35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거의
2배 정도 단시간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그렇죠. 이제 60만 대 왔는데 과연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아직은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6월 1일까지 해서 네. 지금 유바이오 로직스에 이어서 남양유업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6월 2일자로 하락률 상위를 기록한 종목들 계속 또 살펴볼 텐데요. 6월 2일부터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날은 보면 이제 중국 당국이 자녀를 3명까지 허용을 한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른 날이 되겠는데 중국도 과거에는 보면 이제 한 명만 이제 낳기로 해가지고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랬죠. 이제는 중국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 대국이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산하 제한을 걱정하는 그런 나라로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마 전세적으로 네. 어떤 공통된 어떤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최근에 이런 더 산하 제한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은 동반 매도를 기록했고요. M2N은 역시 투친이 지속 매도해가지고 6월 1일 날도 하락을 했는데 이날도 일단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헝성그룹도 이제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 돼 있는데 역시 산하 제한 추가 완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삼보산업은 이제 이준석 관련져 가지고 외국인의 매도세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국민은행의 그 대표 선거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기를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간에 좀 신선한 감을 주는 것 같아서 또 뭐 흥행에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준석 관련은 뭐 본인보다는 이제 주로 아버지 부친 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로서는 이제 8% 이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대동교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최근에 움직였었는데 이날은 이제 급등에 따른 이제 반락이 있어서 대동 기어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TNR 바이오팹은 이제 임플란트 식약처 네. 품목 허가 획득을 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존슨앤존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투신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EM플러스는 100억 원 규모의 또 3호 12 발행 결정 속에서 일단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는 글로벌 파트너에서는 이뮤 노반트가 아마 임상 재개를 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을 했는데 아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이런 결정 때문에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사실 한올 바이오파마는 굉장히 그 우량한 바이오 어떤 그 약품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일단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있는 바람에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는 종목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LNK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미국 법인 브랜드 XI펜 그다음에 FDA 승인 소식을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날은 이제 외국인과 투신의 대량 매도로 일단은 7%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미도 로직스도 역시 mRNA 백신 관련 이제 컨소시엄 구축하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은 6%대 일단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역시 이제 해천 약업 해가지고 뭐 해외 상장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 주로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샴푸라든가 바디워시 뭐 이런 종목들을 제품들을 일단은 판매하는 영유아용 화장품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품 신제품 출시 및 한국 상장에 따른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일단은 새로운 일단 화장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는데 이 회사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꾸준하게 매출액도 거의 뭐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좀 줄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뭐 400억대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는 종목인데 주가 자체가 별로 수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중국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일단은 6월 1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이제 6월 2일 날 일단은 거의 또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가 보시면은 뭐 거의 동전주인데 600원에서 거의 1,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900원대로 내려왔는데 아직은 추세 자체가 꺾인 건 건 아니고 아니고 한번 네.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MTM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성그룹은 역시 중국의 어떤 완구 제조업체거든요. 네. 홍성그룹 가지고 이제 자체적인 브랜드인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자지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아동 의류, 아동 신발 및 아동 가방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 매출액이 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은 모습인데 역시 동전주로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뭐 500원대에서 700원까지 갔었는데 일단은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일단은 네.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데 아직 추세는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보산업은 원래 이제 알루미늄 관련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93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산업 및 대표적인 이제 제어라운 산업인데 이러한 어떤 자동차 부품 소재용으로 이 제품을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완성차 업계 어떤 그 알루미늄 부품의 성장은 이제 글로벌 어떤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사도 역시 그러한 글로벌 경기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출액은 3천억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이제 88억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이 되겠는데 아마 이준석 관련주라 가지고 최근에 좀 2,000원대에서 거의 뭐 1,400원대에서 2배 이상 오른 종목인데 아마 5월 31일은 상한가를 기록도 했고 6월 1일도 일단 크게 올랐는데 아마 6월 1일 날 잠시 조정을 받고 이제 6월 3일 어제 다시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은 보면 투신이 어제 열심히 샀죠. 네, 투신은 그러네요. 뭐 대량으로 산 모습. 어제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산 모습인데 일단은 이 종목이 거의 1,000원대에서 3월 달에 1,000원에서 시작해서 거의 3,500이니까 뭐 3, 4배 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대동기업 아마 네. 이 종목도 역시 뭐 농업 기계 뭐 옛날에 이제 대동공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이런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이제 농기계 중심으로 아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이제 91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소재를 환복 및 단조 주물로 구매해가지고 자가 외주 가공하는 어떤 그런 회사가 되는데 일단은 매출액은 1,500억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영업이익도 작년에 좀 30억대에서 50억대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날은 이제 워낙 이 회사도 5,000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10,000원 이상까지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날 그 5월 30일 날 상한가 기록하고 6월 1일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아마 이날은 아마 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조금 샀는데 개인들이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이날은 보면은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역시 이 종목 역시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3일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AD칩스라는 종목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삼성공조도 최근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뭐 오늘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외국인하고 이제 사모펀드가 계속 매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비스는 이제 최근 급등을 했었는데 외국인과 사모펀드 대량 매도인데 이 회사는 이제 어젠가 그제 상장한 ADN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 이제 모회사로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하락으로 반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ADN 코리아는 이제 따상을 기록했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급등에 따른 반락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홀딩스는 최대 주주의 또는 전환사채를 장에서 매도를 했던 소식이 알려지면서 팔았거든요. 대주주가 일단은 프리미어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일단은 이런 대주주의 어떤 주식 매도 소식이 아마 하락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아마 하락으로 반전하는 거 봐서는 아마 대주주의 어떤 매도에 실망 매물을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KSP는 아마 보호해서 물량 지금 저부터 상장한 지 꽤 됐는데 아마 2,500만 주가 해제가 된다는 이익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6%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BDI는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그다음에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를 하락을 했고요. 이제 펜제는 일단 유상증자 결정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한창은 뭐 나경원 테마주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테마주가 나경원이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요새 뭐 나경원 씨도 뭐 1위를 바라봤는데 지금 뭐 이준석 후보한테 밀리는 거 봐서는 아마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하면서 어제
어제 5%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CI테크는 일단은 최근 급등에 따른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공시를 보니까 전환사채를 납입하는 게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보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또 네.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대량 뭐 기타 법인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미리 팔지 않았나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유팜이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인데 위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루치온즈라고 백옥 주사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그 뭡니까 대한유팜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라이트 팜텍에 또 일부를 팔은 것 같아요. 아직 좀 소송이 걸리는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500억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로 인해서 대한유팜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AD칩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유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2001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아마 유상증자 결정을 뭐 계속 적장을 하니까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가지고 거의 차트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공전은 이제 내연기 방열기 뭐 이런 네.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5월 20일부터. 그다음에 또 기타 법인도 또 대량으로 판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올랐었는데 이날은 어제는 이제 급락을 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 모비스는 아마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됐고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사모펀드가 일단은 어제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차트 역시 어제 아마 정고점 돌파하면서 올랐는데 윗꼬리 달고 갑자기 반락함으로써 일단 어제 아마 고점에 사신 분들은 거의 많이 아마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파홀딩스는 일단은 최대 주주가 일단은 이제 매도를 했다는데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사업하고 방열 소재 이렇게 했는데 주로 반도체 부분이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업 구조는 좋은 것 같은데 적자 폭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데 역시 대주주들이 팔았다는 소식이 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에 가담하면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네.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KSP는 이제 용접공사로 설립이 됐는데 일단은 세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지금 뭐 국내 어떤 선박용 엔진 밸브를 주로 생산하는데 좀 실적 자체는 매출액은 뭐 400억대 좀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호에서 물량 해제 이슈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는 이제 박스권으로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에서 어제 급락을 했는데 아직은 추세 자체가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하락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SP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슈와 또 계속해서 지수 흐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항상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갔으면 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